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0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확산세가 이어지면 하루 환자가 2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901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각보다 663명 줄었습니다. 자정까지 추가될 환자를 더하면 신규 환자는 7,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17개 시도에서 모두 환자가 나온 가운데 수도권 환자가 70%를 넘었고 특히 서울은 밤 9시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2,504명에 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1,800명에서 1,900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45일 만에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이 고비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하여 향후 2주간 일상 회복의 길을 잠시 멈추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내일인 토요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약 보름간 강화된 거리 두기가 시행됩니다.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이었던 사적 모임은 전국 어디서든 4명까지만 가능하고 식당, 카페는 밤 9시까지만 문을 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조치를 강화하게 돼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하고 재정비를 통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시키고 일상 회복의 희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오늘 아침 강한 바람과 함께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3.9도로 시작했고요.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면서 더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호남 지역으로는 많은 눈도 내리겠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눈이 살짝 날리는 정도지만 눈발이 점차 강해지겠고요. 오늘 하루 동안 전북과 전남 북부에 최고 15cm가량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장남의 상습 도박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고 아들과 함께 공식 사과했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도 받게 하겠다고 한 이 후보는 가족에 대한 무한 검증은 불가피하고 형사처벌 사유가 되면 책임도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장남이 상습 불법 도박을 했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아들 이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커 게임 사이트 게시판에 온라인 포커머니 구매와 판매 관련 글을 100건 넘게 올리고 도박장에도 드나들었다는 후기를 남겼다는 건데 이 인물은 스스로를 도박꾼으로 지칭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는 보도 4시간 만에 입장문을 내 글을 쓴 사람은 아들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다며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고 도박 중독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공식 석상에선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 후보 장남도 별도 입장문을 내 책임을 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야권의 비판은 거셌습니다. 국민의힘은 나라가 망할 두 번째 징조는 도박이라고 했던 이 후보의 약 10년 전 글을 거론한 뒤 중범죄를 카드게임 사이트의 유혹에 빠진 치료 대상쯤으로 치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의당은 이 후보는 물론 가족 비리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콩가루 대선이 되고 있습니다. 민생을 향한 정책은 없고 온통 양당 후보와 가족들의 범법 행위로만 도배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야당에 이 후보는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수상 경력을 놓고 또 허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미술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는 이력서 내용과는 달리 수상자 명단엔 이름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 김건희 씨, 개명 전 이름으로 김명신 씨가 한림 성심대에 제출한 이력서입니다.
1995년 5월 미술세계 대상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 수상자 200여 명의 명단이 실린 당시 월간 미술세계 8월호를 확인한 결과 김 씨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미술대회 수상 경력까지 허위로 꾸민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씨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 한 미술 전시회에 김 씨가 제출한 전시 경력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경력 맨 윗줄에 2003년 삼성미술관이 기획한 전시회를 적었지만 삼성미술관은 그런 전시회를 연 적이 없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씨는 당시 전시회는 삼성미술관이 아니라 분당 삼성플라자에서 했다며 당시 미술계에선 삼성플라자 내 갤러리를 삼성미술관으로 불렀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허위 의혹이 제기된 김 씨의 수상 경력이 만들어진 경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대상과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을 받았다고 대학에 이력서를 냈지만 대회 수상자 명단에 김 씨는 없었습니다. 당시 수상작은 잉글리시호라는 애니메이션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 제작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당시 김건희 씨는 작품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는 이 제작자가 상을 받고 나서 자기 회사를 설립할 때 합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김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한 남성이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았는데 지난 2월에도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다세대 주택. 계속 고함을 치는 한 남성이 경찰에게 끌려 나옵니다. 경찰관들은 곧이어 도착한 경찰차에 짧은 머리에 검은색 상의를 입은 이 20대 남성을 태웁니다. 잠시 후 마스크를 쓴 또 다른 남성이 경찰관에게 에워싸인 채 밖으로 걸어나와 구급차에 오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입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조두순이 출소 후 살고 있는 집에 20대 남성이 침입했습니다.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속이고 들어간 이 남성은 집안에 있던 둔기로 조두순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 조두순과 함께 사는 그의 부인이 집 밖으로 나와 약 30m쯤 떨어진 이곳 치안센터로 달려간 뒤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며 신고했습니다. 문이 쿵쿵쿵쿵 나는 소리가 많이 들렸고요. 어떤 남자 이렇게 경찰 분들이랑 이렇게 끌려가더라고요. 조두순은 사건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둔기를 휘두른 남성은 지난 2월에도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흉기를 갖고 조두순 집에 침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건 당시 조두순의 집 앞 공동현관을 지키는 경찰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감시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만기 출소해 안산의 집에서 지내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